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료 절감기 개발자와 소비자가 겪어야 하는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연료 절감기를 개발하시는 분, 사용하시는 분, 소비자분들 어떤 시나리오대로 흘러갈까요? 연료 절감기 달아라 달지 마라 이거 아닙니다. 개발하지 마라 이것도 아닙니다. 해보세요. 답은 어차피 순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료 절감기 개발 안 해봤을까요? 자동차 내연기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연료 절감기 개발하시는 분들 만나서 찾아오시는 분들 상담해드리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자, 연료 절감기를 자기가 개발했던 아니면 소비자라서 구매를 했던 간에 연료 절감기는 그냥 단순하게 연료 낭비기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연료 절감기를 장착하게 되면 연비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금하죠? 궁금하니까 당장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운행을 할 때 어떤 조건에서 운행을 합니까? 평상시에는 출퇴근한다고 해서 아침 출근 시간, 저녁 퇴근 시간 이렇게 하면 교통 정체가 걸리죠. 그런데 연료 절감기를 장착하고 나면 어떤 조건에서 운행하죠? 차가 없는 한적한 도로, 그리고 외곽도로, 또 아니면 고속도로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연비가 어딘가요? 기준연비가 시내주행 출퇴근 시간대의 연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를 바꿨어요. 운행하는 도로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소통이 원활한 도로. 그러면 당연히 연비가 올라가죠. 자, 당연히 연비가 올라가는 게 효과 있다고 이제 마취가 됩니다. 믿는 거죠. 그러면 또 조금 깨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퇴근 코스하고 자기가 테스트한 코스가 다르니까 연비가 당연히 높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코스예요. 같은 코스를 운행하는데 자, 장거리 주행을 한다 칩시다. 쉽게 생각해서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시내 주행을 타던 차들, 이 차들은 장거리를 계속 타게 되면 차 내부에 끼어있던 오염물질들, 이것으로 해서 출력이 저하되거나 연비가 저하된 현상들이 조금씩 개선됩니다. 왜 개선될까요? 자, 시내 주행을 타게 되면 연료 분사량이 풀로 들어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완전 연소가 될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엔진 내부가 찌꺼기가 많이 끼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거리 운행을 쭉 하게 되면 연료 분사량이 풀로 쏘는 게 별로 없고 주로 20% 30% 이런 선에서 연료 분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비에 가까운 연료 분사량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시내 주행에서는 푹 밟게 되면 공연비가 3대1, 이러면 2대1, 3대1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불완전 연소를 해서 엔진 내부, 스로틀 바디, 마우라 쪽에 매는 꽉 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거리를 쭉 타게 되면 자, 엔진 회전수가 빠르고 정상 연소, 공연비에 가까운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엔진 내부에 있던 찌꺼기가 타고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엔진이 성능이 나빠졌던 게 조금씩 개선됩니다. 그 운행 코스예요. 운행거리 한 300km 정도 운행하시면 조금씩 복구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게 타실 때 장거리를 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처음에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장거리 코스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타다 보면 그 코스를 계속 실험을 하게 되죠.
실험을 하게 되면 그 도로 지형에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익숙해지면 어디 가면 오르막이고 어디 가면 내리막이고 어디 가면 커브길이고 해서 머릿속에 불필요한 운전습관, 도움이 되지 연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운전습관이 조금씩 배제가 됩니다.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연비가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 처음에 고속도로를 탈 때 3000cc 기준으로 봅시다. 3000cc 기준으로 보면 처음에 탈 때 예를 들어서 10km를 연비가 났다. 그러면 계속 타보세요. 그 코스를. 그러면 11km, 12km, 13km, 14km 이래 연비가 올라갑니다. 탈 때마다 올라가요. 같은 코스를요. 서울, 부산을 왕복한다. 처음에 갔다 왔을 때 10km 탔다. 그 다음에 또 가세요. 그 다음날 가시면 11km, 그 다음날 가시면 12km, 그 다음날 가시면 13km, 그 다음날 가시면 14km, 그 다음날 가시면 15km. 이런 식으로 연비가 올라갑니다.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엔진 상태가 안 좋았던 것이 개선되면서 연비가 올라가는 거 하나. 운전자가 그 길을 다니면서 지형에 익숙해지면서 운전 습관이 바뀐다. 그리고 자기가 연비를 내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노력하고 있다예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연비는 올라갑니다. 그럼 도로 지형에 익숙됐죠. 엔진의 내부 청소가 되죠. 운전 습관이 변화되죠. 그럼 연비는 향상됩니다. 그러면 계속 테스트하면서 10km 타던 차가 14km를 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그 사람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립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비 향상 40%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나요 그게? 해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연비가 그래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나오시고 나면 마취된 상태에서 깨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때 연료절감기를 떼고 그 코스를 똑같이 운행해 보세요. 그러면 연비가 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고 약간 처질 수도 있는데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면 연료절감기 효과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연료절감기 중에 엔진에 희박연소를 거는 방법이 있고 농후한연소를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슈 학습하는 시간, 그 시간이 랜덤하게 움직일 때는 학습을 못합니다. 보정을 못해요. 그런데 랜덤하게 움직이지 않을 때는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슈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거치면 마지막에 연료절감기를 떼고 해보시라는 거야. 그러면 아차 싶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었지? 연료절감기를 달아서 계속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운전 습관을 바꾸고 있었다. 이게 답입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연료절감기를 달아라, 사지 마라, 팔아라, 개발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다. 이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연료절감기 승용차 쪽에는 호구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딱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과정을 겪어야 되죠. 그러면 불필요한 운행을 하면 연료 낭비기가 되죠. 효과 있다고 믿죠. 다른 사람이 효과 있다니까 자기도 효과 있겠지 하고 믿는 거죠. 그러면 같은 곳을 반복 주행을 하게 되죠. 도로 지형에 익숙하게 되죠. 엔진의 내부에 찌꺼기가 끼어가 있던 게 다 빠져나오죠. 그러면서 이슈에서 연료 분사량을 줄이게 되죠. 거기에 맞게끔. 그러면 또 자기에게 좋은 판단을 만들기 위해서 운전 습관을 계속 바꾸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 향상 효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진실된 효과였냐, 자기가 연료절감기를 달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였냐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연료절감기를 달고 효과 있다고 믿고 있으신 분, 그분들은 지금 연료절감기를 싹 제거해보세요. 제거하시고 운행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은 99% 알게 됩니다.
자, 연료 절감기 이꼴 연료 낭비기다 하는 결론 많이 도출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